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어머니께서는 어떤 부동산 그 물건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저기 분당의 순회동의 양지마을 2단지 32평을 살고 있는데 네네. 6년 거주를 했는데 네네. 요거를 매도를 하고 잠실 방이동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은데 네네. 시기가 좀 좋은지 어떤지 매도 또 여기 순회동의 아파트 매도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분당에 사시고 계시는데 분당 집을 정리해서 서울로 가느냐 아니면 경기도권에서 계속 있느냐 이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집 숫자는 지금 이거 하나인가요? 네. 이 집을 팔고 만약에 가신다 면 자금을 좀 늘리던가 아니면 네. 평수를 줄이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네, 자금을 조금 늘려서 네네. 같은 평수로 옮길까 싶어서요. 같은 평수래요. 자, 우리가 이 지금 아파트 시장을 봤을 때 네. 화무 11홍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화무 11홍.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아, 못 들어봤어요? 네. 아무리 붉고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하더라. 물론 이제 뭐 꽃과 부동산 시장을 비교하기는 좀 무리감이 있겠죠. 그런데 네. 이 부동산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한 7년, 8년 조금 길게 보면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다고 봤을 때는 지금 아파트 시장이 지금 거의 9년 가까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좀 붉은기가, 밝은 기가 좀 지는 타이밍에 좀 오지 않았느냐. 이유로는 취득세가 강화됐죠.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자로 넘어가는 혹은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로 넘어가는 관문 자체는 좀 가벼워졌을 수도 있으나 반면에 제2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네. 2주택자나 다주택자 가는 구조가 좀 어려워졌고요. 그다음에 네.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보유세 가 좀 강화되는 이런 구조에 있고 양도세 자체도 다주택자로 넘어갔을 경우에 갖고 있으면서 오른 차익에 대한 부분을 거의 다 양도세라는 어떤 세금으로 지금 묶여져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도 주택 가격이 마냥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 보시면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매매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실제로 거래 양이 많이 줄어 있는 이런 타이밍에 와 있고요. 실제로 주택 가격의 조정이 받는 타이밍이 실제로 호가는 떨어지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급격히 줄은 시장 이후에는 좀 떨어지는 조정받는 타이밍으로 좀 빠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사는 타이밍은 지금 좀 안 맞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먼저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89년도부터 일기 신도시 개념으로 공급된 이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사시고 계시는 아파트도 거의 뭐 30년에 이제 거의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아파트 가격대가 3천만 원대 상한 좀 넘어가는 이런 구조. 근간 한 4년, 5년 동안 가격대가 좀 올라와 있는 시장이 맞거든요. 이 구조로 보시면 90년대에 입주된 아파트 시장을 선택하느냐, 80년대 중후반에 이루어진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가느냐 이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요 이곳을 팔고 우리 시청자님이 이곳을 팔고요. 네. 팔고 만약에 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금을 늘린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들어가는 시장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이주가 또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 때 취득세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거 팔면서 양도세 그거 팔면서 부동산 복비
이사 비용, 그다음에 새로운 걸 샀을 때의 취득세와 부동산 복비 이사 비용 따지게 되면 지금 현재 팔고 사는 것 대비 기회비용이라는 게 10에서 많게는 20% 정도 발생된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10억이면 이렇게 저렇게 사고 팔고 부동산 복비 이사비까지 한 2억 정도가 사실은 기회비용으로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산 상태에서 들어간 상태에서 분당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또 들어가게 되면 한 번 정도는 또 뭐 부서져야 되니까 가까운 쪽으로 이주가 또 이루어져야 돼요. 그 시장으로 들어갈 때는 지금 현재 기준에 전세가율이 가장 지금 역대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 올라와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사 들어갈 때 이사 비용 플러스 부동산 복비, 그다음에 또 일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재건축 재개발 이루어지고 난 뒤에 새 건물이 지어지죠. 그러면 그거를 전세로 들어갔던 부분, 월세로 들어갔던 부분을 또 이사를 또 해야 되는, 그러니까 후차적인 어떤 기회비용 발생 비용이 저는 또 10% 내지 15%가 또 발생된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분당 거를 팔고 인서울 좋지만 서울로 들어오는 구조로 재건축 재개발이 눈앞에 들어와 있는 이 시장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 중간에 나가는 지출되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저는 한 30%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3천만 원 초중반대의 아파트를 지금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5천만 원대 초중반대 아파트로 오면서 기회비용이 발생 20% 30% 발생돼 버렸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어떤 거주 요건이나 긴 숨텀의 어떤 장기 시장을 보지 않는다면 실제로 6,500 내지 7천만 원대에 들어오는 이런 구조, 거기다가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개발 분담금까지 생각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모로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주택을 눌러놓고 있는 게 낫다. 기회비용 대비. 그다음에 실제로요. 이쪽도 올림픽 이쪽 잠실동도 마찬가지로 재건축 재개발 인서울이라는 시장 굉장히 좋은 시장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회비용이 발생되는 위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화무 11호 언제까지나 주택시장에 밝은 빛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타이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지금 이동수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집을 잘 눌러가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마지막 웃음의 의미는 돈을 많이 버시겠다는 자신감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네,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